실장 DC 모터 실습입니다. 이 보이는 대로 DC 모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전원이 DC 모터 전원이 플러스 5V하고 그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보드 밑에서 전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DC 모터로 들어가는 인풋 A하고 인풋 B 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메인보드에 PWM1하고 PWM2 신호가 이 DC 모터로 들어갑니다. 요즘 화살표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요거를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연결돼서 두 번째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PWM1, PWM2 신호에 의해서 모터가 정회전 또는 역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터가 정방향 회전을 할 때는 정방향 회전이 이쪽이죠. 그죠? 정방향 회전을 할 때는 인풋 A 쪽에만 PWM 신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풋 B 쪽에는 PWM 신호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모터가 역방향 회전을 할 때는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죠?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죠. 자, 역방향 회전을 할 때는 PWM1에는 신호를 안 주고 PWM2에만 신호를 줍니다. 여기단 0을 주고. 그러면 이제 역방향 회전이 되죠. 자, DC 모터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죠. 그죠? 스마트 장치, MFC 스마트 장치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름을 저희가 DC 모터라고 주겠습니다. DC 모터. 그 다음에 확인이었죠. 확인.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SDK가 요거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빼주고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 SDK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대화 상자 기반 선택해주고 마침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인베디드 PC에 전원을 켜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우리가 앞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공되는 그 DLL을 복사를 해줘야 되죠. 그죠? 자, 여기 IC1000 하드웨어 컨트롤.dll 얘를 복사를 해서 인베디드 PC에다 갖다 줘야 되겠죠. 그죠? 장치를 연결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고 연결. 그리고 장치의 콘텐츠 찾아보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윈도우즈에다 복사를 해줬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스마트 PWM wrap.cpp하고 헤더 파일을 우리가 작업 폴더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rap 소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PWM을 쓰니까 GPIO가 아니고 PWM이죠. 얘하고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작업 폴더, 지금 우리가 MFC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작업 폴더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뒤에 테스트에 DC 모터에 DC 모터 안으로 가서 여기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얘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제공되는 프로그램 소스에 요 PWM wrap.cpp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쭉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소스 파일에다 놓고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쭉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쵸?
자, 인베디드 PC IC1000C6은 두 개의 PWM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PWM1, PWM2 이렇게 두 개의 PWM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 클락은 지금 여기 50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66.24MHz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케일러 8비트짜리하고 여기서 클락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PWM 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듀티 레이트, 이 엔드 조건이죠. 이걸 이용해서 PWM1 또는 PWM2의 듀티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준 클락이 66.24MHz고 4비트 분주기 설정했을 때 2분의 1 분주가 됩니다. 그래서 33.12112MHz가 되고 최대 해상도는 프리스케일러를 225로 놨을 때 7.7 마이크로세컨드의 펄스가 나옵니다. PWM 카운터를 65535로 했을 때 0.5046 세컨드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대화 상자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뷰에서 다이얼로그에서 IDD DC 모타 다이얼로그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죠. 얘는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두 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가져와서 좀 크게 만들어 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얘가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를 조금 크게 할까요? 네. 자, 버튼 1의 캡션을 PWM1 정회전이라고 하겠습니다. PWM 자, 그리고 ID를 IDC 버튼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캡션을 스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D를 IDC 버튼 스톱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 뷰에서 DC모타 dialog.h를 헤더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 헤더 파일을 넣어줍니다. 스마트 pwm wrap.헤더 파일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프라이빗으로 pwm wrap AP에 선언된 msmart pwm이란 클래스를 선언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필요한 변수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사용했던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화상자 편집창에서 자동 변수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뷰에서 자, 얘를 선택해 주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변수 추가가 있죠. 변수 추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프라이빗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불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mb pwm start 네, 이렇게 하고 마침을 해주겠습니다. 변수가 하나 생겼죠? 자, 다시 또 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변수 추가. 이번에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int로 해주겠습니다.
int로 해주고 m i c a r r y carry 요거는 이제 pwm 카운트 값을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리고 또 변수 추가를 해서 프라이빗으로 인티저 그리고 m i duty 마침 마찬가지로 변수 추가 프라이빗으로 인티저 m i 프리 스케일러 마침 또 변수 추가 프라이빗으로 m i div 마침 이렇게 변수 추가를 해줬습니다. pwm1 정해전 버튼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버튼의 컨트롤 이벤트를 선택해서 함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얘를 선택해줘도 돼요. 그래서 뭐 bn 클릭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뭐 더블 클릭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우린 지금까지는 더블 클릭을 해줬죠. 이전 장까지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해서 on bn 클릭드 버튼 스타트 이렇게 해주는 거나 얘를 더블 클릭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를 요번에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줄게요.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제로란 얘기는 스톱 키를 눌러야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PWM2를 멈추고 역방향을 멈춘 거예요. 혹시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봐. 일단 스타트는 일단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바로 정방향으로 해주면 안 되죠. 일단 역방향을 멈추고 그 다음에 PWM 카운터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듀티비 설정해주고 프리스케일러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데드타임은 0으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PWM1의 클락 디바이더를 설정해줘서 스타트를 해줍니다. 요게 이제 그 PWM1 정회전을 클릭해주면 요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PWM이 동작 중이면 PWM 포트가 스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줬죠. 그죠? PWM 스타트가 0이 아니면 즉 1이면 동작 중이면 PWM1도 멈추고 PWM2도 멈춰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스톱 키를 누르면 일단 요거 MB PWM 스타트를 false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타트 키를 누르면 다시 일로 안 들어오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변수들을 초기화 해줘야 되죠. 초기화는 여기 on init 다이얼로그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화 변수들을 넣어줍니다. 자, MB PWM 스타트를 false라고 해주고 캐리를 만 요건 뭐 0서부터 655 사이에 655, 35 사이에 설정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듀티비는 50 프리스케일러는 100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M 디바이드는 0이면 2분의 1
1이면 4분의 1, 2면 8분의 1, 3이면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디버깅 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주면 이제 빌드되고 얘죠. 빌드되고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에러가 났죠.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 에러 난 데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의 끝을 얘기하는 컬럼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디버깅 시작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예. 네, 지금 컴파일이 다 되고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니까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PWM1 정회전 버튼을 눌렀을 땐 동작을 하는데 스톱 버튼을 눌렀을 땐 스톱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자, 요거 그죠? 정회전 버튼을 누르면 이 MB PWM 스타트가 추루가 되고 그 다음에 추루가 돼서 스톱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제가 요걸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고 실험을 하니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디버깅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됐고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됐죠. 제가 이제 장비를 직접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모터가 정회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톱을 누르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다시 정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모터가 정회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톱을 누르면 모터가 정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회전 PWM2 역회전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끌고 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 캡션이 PWM2 투고 역회전이죠? 역회전. 네, 그리고 아이디는 IDC 버튼 스타트 2로 할게요. 네, 스타트 2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주죠. 이번에는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PWM1과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줍니다.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프로그램을 좀 줄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으면 우리가 디버깅 시작을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죠. yes. 에러가 없네요. 자, 컴파일하고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네, 실험을 해보니까 잘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촬영을 안 하고 잠시 후 패스트 슬로우 버튼을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회전, 스탑, 그 다음에 역회전이 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있죠. 정회전을 누르고 나서 바로 역회전을 누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스탑을 누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회전을 눌러야 되죠. 역회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정회전을 누르면 안 되죠. 역회전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회전을 눌러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역회전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동차 고장 나죠. 그쵸?
반드시 막 달리고 있다가 정지하고 그 다음에 역회전으로 가야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DC 모터의 속도 제한은 PWM의 듀티비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서 속도를 높이거나 속도를 줄이는 그런 속도 제어 기능을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한번 해보죠. 속도를 DC 모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DC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기억할 수 있는 MB forward란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 추가죠. 그리고 private로 인티저로 하고 MB forward 한글로 나오네요. MB forward.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주죠. 자, 조금 크게 해서 얘를 first 캡션에 first로 해주고 id를 idc 버튼 first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자, 얘를 슬로우라고 캡션을 해주겠습니다. 슬로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dc 버튼 슬로우. 네,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MB4란 변수를 초기화해 줘야 되죠. 또 그러면 솔루션 뷰로 가서 DC모터 dialog.cpp로 들어가서 우리가 초기화는 항상 여기 onInit에다 넣어주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주겠습니다. 뭐 아무데나 넣어도 되죠. 이렇게 MB forward는 true.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리소스 뷰로 가서 자, fast하고 slow에 이 버튼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죠. 자, fast를 더블 클릭해서 fast를 누르면 듀티비가 5씩 증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MB forward가 true면 정방향이고 false면 역방향이에요. 자, MB forward가 true면 정방향이고 false면 역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슬로우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슬로우 버튼에 대한 함수를 네, 이렇게 됐죠. 듀티비가 슬로우를 누르면 듀티비가 5씩 감소하는 거죠. 패스트를 누르면 듀티비가 5씩 증가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버깅 시작을 눌러서 yes, 이제 빌드하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됐죠? 네, 이걸 다운로드 시켜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속도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MB forward라는 변수를 제대로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 역회전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MB forward가 false고 정회전일 때 MB forward가 true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디버깅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요. 다시 요거를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Yes. 네,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빌드가 됐고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PWM1과 PWM2를 DC 모터의 인풋 A하고 인풋 B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DC 모터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M1 정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슬로우를 눌러 보겠습니다. 점점 속도가 떨어지죠. 자, 패스트를 누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여기서 스톱을 누르고 역회전을 눌러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패스트를 누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슬로우를 누르면 점점 속도가 떨어지죠. 자, 다시 패스트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고 스톱을 누르면 정지합니다.